안녕하세요.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에 다녀온 문경 불정역에서 구미보 인증센터까지의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해요. 이제 업로드는 거의 3주나 한 달에 한 번씩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의 삶이 점점 바빠지다 보니까 유튜브로 이제 먹고 사는 삶이 아니니까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는 좀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구독자가 42명까지 늘어나가지고 기분은 되게 좋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고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돼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구독해 주시고 계속해서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갔던 거리는 153km 정도이고요. 획득 고도는 712m, 평균 속도 22.1km/h입니다. 자전거를 탄 시간은 6시간 53분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쉬는 시간 포함하면 당연히 더 많이 걸리겠죠. 이번 코스를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어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거의 시골길을 가기 때문에 지루한 부분도 있고, 또 풍경이 거의 변화가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영상도 사실 굉장히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단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분들이랑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주로 솔로 라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슈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거의 없어서 영상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6월 12일 날 다녀왔는데 6월 중순이다 보니까 이제 막 날이 뜨거워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구간부터는 보급하는 것이 점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충주를 지나서 넘어오게 되면요, 문경부터는 정말 시골길을 달려야 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마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마을은 무엇이냐면요, 편의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날이 이제 굉장히 좋다 보니까 영상 자체는 굉장히 잘 녹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장거리이기 때문에 빨리 가기보다는 돌아올 수 있는 체력을 중요시하면서 라이딩을 했습니다. 솔로 라이딩의 단점이죠.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히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장거리를 가신다면 굉장히 유의해서 가야 될 겁니다. 문경 불정역에서 나오면 그래도 여기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풀도 많이 자라고 있는 시기여서 어떤 구간은 왕복하는 구간이지만 편도길처럼 길이 좁아져 있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그런 현상이 더 심할 것 같은데, 그래도 6월 중순이라 그런 구역이 생각보다 많진 않았지만 앞으로 늘어나겠죠. 또 이날이 이제 비온 직후라서 구간마다 물이 고여 있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더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다니는 데는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방에서 국토종주길을 가다 보니까 간간히 만나는 라이더들과 마주할 때 인사하는 문화가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이때에는 한강의 자전거길도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뭐 인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람이 워낙 많고 뭐 인사하다가 목디스크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거기서는 인사하는 게 무의미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지방의 국토종주길은 정말 시골길이고요, 평일에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라이딩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153km 왕복하면서 10분도 못 본 것 같아요. 실제로 한 5명, 6명 됐을까요? 아직 휴가철도 아니고 또 평일에 가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국토종주길을 가다 보면 자전거 길이 잘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정말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은 이제 잘 포장된 시골길을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점은 웬만해서는 이런 길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로를 한번 깔면 일반 도로나 지방의 큰 도로들은 큰 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쉽게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시골에 포장 잘 된 데를 지나가면
거기는 망가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농기계 지나갈 때 정도 망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도로를 막 깔진 않아서 그런 일도 거의 없고요. 또 농사를 대대적으로 짓는 지역도 당연히 있겠지만 국토종주길로 되어 있는 길들은 이렇게 농사랑 밀접하게 붙어 있는 도로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서 도로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방 도로를 가니까 정말 지루해요. 평지여서 다행인 점도 있지만 저 끝에 끝없이 펼쳐진 저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지겨울 수밖에 없죠. 이 개방감이 굉장히 좋을 수는 있는데 저 멀리 길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가도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걸 언제 가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국토종주나 장거리 라이딩을 하실 때는 무념무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가야지 저기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가고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길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멘탈이 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나는 오늘도 페달을 돌리는 기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평지길을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자전거를 타는 몇몇 분들이랑 최근에 평지길을 몇 번 가봤는데 다 하는 이야기가 제가 사는 지역이 워낙 언덕들이 많다 보니까 어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막상 평지길을 가니까 지겨서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무념무상 뭐 풍경도 보시고 그게 아니면은 에어로한 자세로 이제 바닥이나 보면서 가면 언젠간 도착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그 길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풍교 인증센터인데요. 여기를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바닥을 잘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고요. 여기가 사실 양심 물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또 바닥을 보면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안동 쪽으로 가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기존 코스를 가야 되는 것처럼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가는 이 길로 가게 되면 내려갔다가 다시 윗길로 올라와야 돼요. 굳이 힘들게 어필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나중에 올 때에는 그 위쪽으로 해서 이제 상풍경 인증센터를 들리게 됐는데 여기서 몰라가지고 그 안쪽에 있다고 생각을 전혀 못해가지고 그냥 내려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내려가 버렸는데 나중에 가면서 인증센터가 왜 안 나오지? 하고 이제 핸드폰으로 내비를 봤더니 이미 지나왔더라고요. 영상에서도 잠깐 거기 돌 때 그 안쪽에 인증센터가 보이는데 사실 막 날씨도 덥고 막 힘들게 왔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서 올 때 또 들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기가 최대 어필 구간이 아닐까 생각돼요. 유튜브에서 이제 가끔 이 길이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 올라가다가 실패하거나 혹은 애초에 내려서 끌바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언제 또 여기를 와보겠어요.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거의 다 올라갔는데 거기가 숲이 울창하다 보니까 물이 흐르고 낙엽이 있어서 양 가쪽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실력이 돼서 일자로 쭉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좀 비틀다 보니까 거기서 미끄러져서 올라가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면은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딱 올라가서 보니까 더 좌절스러운 게 그런 언덕이 하나 더 있고요. 그 위에 커브를 돌면 또 하나 그 정도 수준의 어필이 있어서 한 번은 올라올 수 있어도 끝까지는 내 실력으로는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도 거기 올라가는 길에 보게 되면 워낙 고각으로 올라가니까 한 번에 고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좀 전경을 볼 수 있는 정자 같은 곳이 있어서 이왕 끌바 하는 거 거기서 풍경이라도 보자 하고 잠깐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게 저도 거의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풍경을 보는 게 쉽지 않았는데 탁 트이고 강이 있고 이렇게 산 둘레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런 풍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자연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연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데를 가본 건 아니거든요. 뭐 바다를 가거나 아니면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산을 가거나 계곡 쪽을 많이 갔었는데 산을 가거나 계곡 쪽에 가는 거는 탁 트인 풍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경도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올라오기는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모순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을 다 올라가서 보면 나름 평지 구역 같은 약간의 낙하등 느낌의 그런 지형이 조금 나오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낙엽도 많고 또 물이 고여있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중간에 비포장으로 바뀌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꽂다 보면 거기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히 이곳을 지나가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천대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게 되는데 다른 길이 있겠죠. 있기는. 근데 기본적인 코스는 이 경천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코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정말 맞나 싶은 느낌이 들어서 내비게이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길도 보니까 파란 선이 그어져 있어서 이 자전거 길이 맞기는 하구나 라고 했는데, 혹시 지도를 보시고 우회할 수 있으면 우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도 어필이고요. 좀 길들이 조금 귀찮게 돼 있어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길이라기보다는 좀 귀찮은 느낌이 많이 드는 길이라서 그 길을 보시면 여러분들 돌아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상주 상풍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저보다 먼저 국토종주 하시는 여성분이 오셨고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저야 이제 저를 피사체로 놓고 찍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인증센터 도장 찍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인증센터에 자전거 세워놓고 이렇게 찍는 걸로 주로 마무리를 짓는데, 이분은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서 큰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자료를 남겨놓고 싶기도 하신 것 같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셔서 나름 열심히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렇게 살이 많이 쪘다는 걸 꼭 영상을 봐야 합니다. 사람이 이상하게도 자기의 몸을 내려다보면 살이 찐 건 알아도 심각하다는 생각을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이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 확실히 살이 엄청 쪘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게 돼요. 올해 목표였던 뭐 살 빼기 이런 거는 뭐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창피하긴 합니다. 어쨌든 나름 열심히 찍어드렸고요. 저랑 목적지가 같으셨어요. 구미보까지 가신다고 했는데 저는 구미보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되긴 하지만 저의 반환점은 구미보이기 때문에 도착점은 갔네요 라고 하면서 저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못 간다라고 하는 표시를 좀 한 거죠. 맞아요. 저도 이제 도장을 찍고 사진도 찍고 낙담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MTB를 타고 있었고 뭐 등치가 크신 것도 아니었고, 물론 이제 기본적인 몸을 보니까 운동을 계속 좀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가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금방 따라잡을 줄 알았거든요. 그분은 이제 곧 라이딩이 끝나지만 저는 이제 반환점을 아직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힘을 아끼는 입장이고 그분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분이 기본적으로 계속 타셨던 분 같아서 정말 잘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낙담보로 가는 길에 정말 시골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의 동네가 하나 있어요. 도시의 문명이나 이런 느낌이 없고 정말 알려지지 않은 땅에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어떤 풍경이나 이런 게 거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 가는데 사실 좀 무서운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살짝 긴장되기도 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굉장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충 이 시골의 느낌을 알거든요. 저런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버스 하나 다닐 것 같지 않은 그런 지역, 앞으로 평생 개발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좀 긴장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섭더라고요. 결국 아까 먼저 가시던 여성분을 어필해서 만나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여기서 힘쓰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여성분 뒤에 붙어가기에는 나의 속도와 그분의 속도가 굉장히 애매했었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성 뒤에 붙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괜히 오해받고 싶지 않고 이상한 느낌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힘써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힘을 막 쓸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적당히 그래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힘을 써서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그 생각보다 낙담보는 가까워서 금방 갔었고요. 낙담보는 다른 곳과 느낌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경 불정역도 그렇고 상주 상풍교도 그렇고 뭐 없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낙담보는 이상하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었어요. 거기에는 뭐 앉아 쉴 수 있는 것이나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느낌이었고, 정말 배려라고는 1도 없는 느낌의 그러한 인증센터였습니다. 저도 이날 아침을 안 먹고 또 출발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또 날이 굉장히 덥기도 했었고, 날이 더우니까 이제 제가 평소에는 한 5, 60km는 사실 물 안 마시고도 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낙담보 쪽에는 마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낙동면이 있는데요. 거기 작은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 편의점이 2개가 있어요. 이전에는 오면서도 어디 들릴까 하다가도 코스도 길고 또 이렇게 많이 삐져나가서 어디 들렸다 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바로 옆에 마을이 있어서 조금만 더 가면 편의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 규모도 괜찮게 되어 있고, 아마 가면서 들려서 뭐 할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물도 채우고 이제 보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국토종주나 또 장거리 갈 때 주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편인데요. 지역에 식당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혼자 솔로 라이딩 하는데 식당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번잡하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혼밥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간단하게 먹으면 되는데 굳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주로 편의점을 이용하고요. 편의점에 가면 물론 이제 다른 가게들보다 좀 비쌀 수는 있겠죠. 물건들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것들을 이제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문경 불정역에서 내려오면서 근처에 편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곳에서 좀 많이 보급을 하고 잠깐 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 되냐면요, 이 길 자체는 굉장히 잘 돼 있고 좀 계속 평지고 지겨운 면이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뭐 어디를 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코스니까 가야 되는 그런 길인 것 같고요. 이제 날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제가 서울 가서도 이제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서울도 굉장히 더울 때 하필 갔었거든요. 막 35도 찍을 때 온도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실수로 갔다면 실수로 간 건데, 이날도 이제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니까요, 고프로가 연속 촬영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고프로 촬영을 할 때 뭐 편집을 하긴 하지만 뭐 길도 잘 모르는데 가면서 녹화 누르고 찍고 이런 거를 하기가 귀찮은 거죠. 그래서 쭉 촬영해서 보통 한번 갔다 오면 촬영 용량이 한 300기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든 다 써먹을 방법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녹화하다 보면 이 버튼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식사를 하고 거기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제 고프로가 열받아서 이제 꺼지더라고요. 항상 보조 배터리 연결해서 연속 촬영을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드디어 꺼지기 시작했어요. 날이 뜨거워지니까. 이게 한번 꺼지면 열을 어느 정도 식혀야 다시 켜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중간에 촬영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멈추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가면서 이제 바람 맞춰서 식히고 키는데, 이 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프로를 보면 버튼이 2개거든요. 하나는 전원 버튼이고 하나는 이제 촬영 버튼인데, 이제 열 받고 이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지니까 고프로의 반응이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고프로 사실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세팅을 녹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면서 녹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평소보다 이게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그럼 전원 버튼을 누르다 보니까 전원 버튼이 켜져 있을 때는 모드가 바뀌거든요. 뭐 동영상, 사진, 타임랩스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타임랩스로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미부까지는 타임랩스로 영상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좀 단점이 있었고, 어쨌든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좀 고생하긴 했고요. 돌아오면서 상풍교 인증센터 다시 들려가지고 거기서 물도 좀 마시고, 너무 더워가지고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날도 날이 더웠기 때문에 보통은 물 2개를 사서 하나는 물통에 물을 채우고 하나는 그 자리에서 원샷하고 이제 보통 출발하는데, 여기서도 또 물을 사가지고 하나는 물을 채우고 하나는 그 자리에서 원샷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금 장마도 심하고, 또 장마가 아니면 날씨가 굉장히 뜨겁고 라이딩하기에는 정말 힘들 때죠. 날씨가 좋아야 탈 수 있는데 날씨는 뜨겁거나 장마가 계속해서 비가 오고
저도 지금 장거리 못 뛴 지 거의 한 달이 된 것 같아요. 계속 비가 오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간간히 30km 정도씩은 타는데 이제 뭔가 근육이 다 빠져나가는 초기화가 돼가는 느낌이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 1900km 정도까지 탔는데 아직 한 500km 정도 더 타야 되는데 제가 초반에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화될까봐 굉장히 걱정입니다. 요즘에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답답하더라도 무리해서 타지 마시고 안전하게 타시고, 또 장마 최근에 뉴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서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장마로 인해서 피해 없이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안전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